서류 누락으로 비자가 거절이 돼버렸어요. 특히 북미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레퍼럴인데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회지만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다운이라고 하고요. 밴쿠버 온 지는 이제 1년 5개월 정도 됐고, 네, 현재는 밴쿠버 기반의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UX, UI 디자인 에이전시, 그리고 블록체인 기업, 스타트업에서 프로덕트 디자이너로 일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외살이에 대한 로망이 늘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알아보다가 준비를 다 해놓고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획이 다 무산되고 또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냥 꿈을 접고 있었는데 우연히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나이 제한이 이제 늘었다고 해서 그 소식을 듣고 알아보다가 코업 비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워킹홀리데이로 와서 혼자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오면 좀 초기 정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코업 비자로 이제 캐나다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장기로 해외 거주를 목표로 나왔다 보니까 가능하면 이제 어려운 일이 있거나 막막할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현지 유학원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트래블러너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 다양한 액티비티도 하고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느껴지는 좀 친근함? 그런 좀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사실 별로 다른 옵션을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연락을 드렸죠. 대형 유학원들보다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곳? 그런 곳을 좀 찾고 있었어요. 제가 밴쿠버에 도착한 순간부터 픽업도 직접 해주시고 홈스테이도 유학원에서 이제 연결해 주신 곳에서 한 달을 묵게 됐거든요. 근데 그 숙소도 그냥 유학원이랑 연계된 뭐 아무 곳이나 배정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 신경을 써서 전에 거기서 살았던 학생들이 어땠는지 진짜 괜찮은 곳만 선별해서 이렇게 알아봐 주신 게 느껴졌어요. 거기서 만났던 하우스메이트 친구도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고 심지어 그 친구는 아직도 거기서 몇 년째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1대1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셔가지고 신넘버 발급부터 은행 계좌 개설까지 다 알려주시고 되게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혼자 와서 막막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주변에 이렇게 언제든지 도와주실 분들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되게 많이 기획을 하고 마련을 해주세요. 액티비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남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아낌없이 학생들한테 퍼주시더라고요. 저도 갈 때마다 좋은 시간을 잘 보내다 온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또 감사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업 비자로 1년을 그렇게 잘 보냈고 적응을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더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이전에 호주 워킹 홀리데이 준비하면서 혼자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폼도 다 작성해서 제출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서류들을 업로드를 하고 사실 그 사이트가 그렇게 UX가 막 좋진 않아요. 좀 버튼이 좀 숨겨져 있고 좀 그런 것들이 인지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서류 제출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게 스크롤을 내려야 보이는 버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저의 실수 때문에 서류 누락으로 비자가 거절이 돼버렸어요. 당황스러웠는데 트래블 러너에 바로 문의를 드려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아예 다 맡겨버렸거든요. 서류 제출만 이제 요청해 주시면 전달 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알아서 척척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편했어요. 진작 맡길 걸. 어쨌든 그렇게 트래블 러너에서 잘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비자 승인까지 완료해서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교체해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업 과정을 잘 수료를 하고 현재는 컨설팅 펌에서 비즈니스 파트너들의 사업 컨설팅부터 캐나다 정착을 위한 이민, 회계, 보험, IT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UI, UX 설계부터 브랜딩, 그리고 다양한 그래픽 비주얼, 마케팅 관련된 프로모션 디자인까지 두루두루 담당하고 있어요. 취업 준비를 하면서 트래블 러너에도 좀 여러 도움을 요청을 드렸었어요. 이력서 리뷰도 요청드리고 좀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원장님께서 한 회사에 디자이너를 구하고 있다고 넌지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평소에도 사실 원장님이 저보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는 게 느껴져서 저한테는 그게 너무 감사한 기회였죠. 네, 결과적으로 인터뷰도 잘 진행이 됐고 저한테는 잘 맞는 환경인 것 같아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IT 분야 중에서도 제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디자이너로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내 능력치를 다른 사람들도 잘 볼 수 있도록 세팅해두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회가 온다고 해도 누구나 다 붙잡진 못하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중요한 건 용기와 준비성인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잘 만들어 두는 것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북미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레퍼럴인데요. 사실 이 레퍼럴이라는 게 사람을 통해서 얻는 기회지만 단순히 아는 사람을 많이 늘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제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준비라는 걸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 바른 인성과 사회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성이 너무 안 좋으면 사실 추천해주고 싶지 않잖아요.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나중에 언제 또 기회가 돼서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고 그 인연이 어떻게 또 연결이 될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인맥을 내가 이용하겠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나만의 무기를 잘 보여줄 수 있도록 갈고 닦아 놓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같은 디자이너들은 그런 보여줄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내가 가진 역량들을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력서나 포트폴리오 같은 것들도 잘 업데이트 해주시고 사람들한테 잘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준비하실 때도 혼자서 준비하시지 마시고 주변에 최대한 조언을 많이 구하고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려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많이 성장을 하는 것 같고 피드백을 듣고 그런 수용하는 과정도 나중에 일을 하실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항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의사소통을 요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한테 최대한 조언을 많이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요즘처럼 AI 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취업 시장도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걸 계속 시도를 해보면서 나의 스킬과 내 정체성을 확장해 나가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깊게 다루기보다는 좀 더 다양하고 새로운 것들을 빨리빨리 익히고 두루두루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는 근무 시간이 한국보다 1시간 더 짧고 삶의 균형을 좀 더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여기 와서도 좀 바쁘게 지내는 편이긴 한데 무언가 뒤처질까봐 뭘 더 하기보다는 정말 저한테 더 유익하고 좋은 게 뭔지를 생각하고 좀 선택하는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문화, 새로운 환경들을 경험을 하면서 시야도 되게 많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변수나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훨씬 유연해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만 살 때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앞으로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좀 더 다채롭게 고민하게 되고 인간관계, 커리어, 가치관 이런 것들도 예전보다 더 폭넓고 다양한 선택지들이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런 변화들이 되게 신선한 교훈이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해외살이를 고민하고 계실 텐데 사실 삶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기 와서 운 좋게 잘 적응을 하고 뭔가 좀 시기가 잘 맞아서 적응을 잘한 케이스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진 않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적응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제가 직접 부딪혀보고 겪어봤으면 적어도 후회는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캐나다에 오기로 결심을 했던 거기도 해요. 제가 인생에서 큰 결정을 할 때마다 스스로 기준으로 삼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내가 이 기회를 지금만 선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후회나 미련이 남을까? 이런 생각을 되뇌이면서 캐나다에 오기로 결정을 했던 것도 그렇게 어려운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지금은 정말 후회 없고 인생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라는 말이 사실 겪어보지도 않은 누군가가 함부로 재단해놓은 말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겪어본 사람의 말이라고 한들 본인의 시야와 본인의 경험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거라는 그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남들과 달라 보이는 길이 더 특별해지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더라도 그 경험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깨달아가는 과정 중에 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별로 두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저와 비슷한 경험을 앞두고 계시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제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유경험자로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 이것도 보고 가요. 구독도 하고 가요.